네, 보신 것처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만 2년을 2달 남긴 시점에 박 대통령의 동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검찰 출석하셨는데요. 심경 어떠신지요? 네네.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전민혜 씨의 권력 암투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력 암투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검찰에서 청와대에서는 7인회를 문건 유출과 작성의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로부터 문건 받아보셨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네. 아직도 문건-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자,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부담스러운 그런 신분 때문에 사실 어제 그 자리에 마음은 편치만은 않을 것 같고 국민 보기에도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패널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운명적으로 예. 그 사생활의 그 많은 그 제한을 받고서 네. 뭐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뭐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고요. 네. 더군다나 뭐 생일 당일이 또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생일날은 사실 더 뭐 축하하고 뭐 네. 지인들의 따뜻한 네. 이런 뭐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네. 그 뭐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쨌든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가 이제 대립각을 형성한 구도인데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랑은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른데 차이점 같은 건 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차이점이 네. 상당히 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정말 실세가 누구냐 뭐 이렇게 네. 뭐 판단을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 등장을 했던 그 검찰 그 직원의 그 수를 비교해 보면 그 4명에 불과한 네. 것이죠. 네. 사실은 뭐 4명도 적지 않았지만 정윤회 씨는 뭐 8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 배의 수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하는 것이 좀 격이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어쨌든 그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이제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용. 직원용이고 또 특수하게 조금 뭐 화물을 하게 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네. 보호해주는 모습이었고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떤 태도 같습니다. 정윤회 씨는 상당히 그 은유적인 그 강한 표현으로 그 불장난 이런 표현을 상당히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준비되고 무엇인가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 같은 언어적 징후라고 본다면 박지만 회장은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장 그 대비되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예. 뭐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재만 씨도 얼마 전에 이제 네. 그 휴일을 이제 소환돼서 네.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3자 간에 이제 그 주변을 스케치한 이제 네. 내용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세 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금 검찰에서 다루고 있는 태도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면들도 그냥 그렇죠. 스케치가 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만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고 밝혀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한번 그래프로 정리했는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쟁점입니다. 먼저 이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사람을 시켜서 미행을 했다. 3월 달에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정윤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박지만 씨를 찾아갔더니 자술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자술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또 이번에 드러난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건지 어떤 식으로 유출하고 그 유통 경로에 박지만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청와대 3인방과의 권력 암투설, 조홍천 대 청와대 3인방, 또 박지만 대 정윤회 이런 갈등 구도 암투설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박지만 회장 역시 국정 개입의 여부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들, 자신의 지인들, 인맥들이 이 박지만을 등에 업고서는 이 정권 초반에 승진을 하거나 좋은 요직을 차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던 미행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미행설에 대해서 박지만 회장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글쎄요, 지금 사실 미행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검찰이 아마 집중해서 질문했던 게 왜 당신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미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어떤 그 생각의 과정들을 아마 많이 집중했을 거고요. 그리고 미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진술서라든지 증거를 내릴 수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췄을 텐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어떤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는 제출한 소지한 게 없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한쪽에서는 미행한 적이 없다, 한쪽에서는 미행을 당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검찰로서는 미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의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찾아가서 내가 왜 미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자술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정윤회 씨의 주장인데, 자, YTN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에서는 그 자술서를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만 씨가 미행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되게 불리한 입장이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가장 주목되었던 지점이거든요. 예. 이제 자술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왠지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떤 증거가 사실 명확히 있지 않은, 그래서 설만 난무하고 측측만 그렇죠. 난무한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박지만 회장이 자술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술 사실은 없다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박지만 회장 쪽의 주장이 예. 힘을 이제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런데 만약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 최근까지도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 씨가 본인을 네. 미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또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지만 회장과 가까웠던 조응천 전 비서관 예. 측에서 어쨌든 뭐 이런 정황적인 보고를 계속 하고 예.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획했다 검찰의 주장이긴 한데요. 그런데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박지만 회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반증, 증거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 또는 이제 박관천 전 경정 이른바 양천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박지만 회장에게 정윤회 씨 측 관련한 동향을 비선으로 이제 보고를 한 오히려 박지만 회장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어떤 공직에서 있었던 뭐랄까 비밀 누설 뭐 이런 것들 혐의도 조응천 전 비서관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으로 이 사건이 흘러갈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자, 있을 수 있는 그런데요, 수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야인 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정윤회 씨가 다시 세간에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지난 3월 시사저널의 미행설 보도였는데, 지금 박지만 씨는 자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윤회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면은 박지만 씨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잘못된 보고에 약간 노란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제일 이제 관심의 지금 뭐 초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도 상당히 세세하게 이렇게 진술이 되었던 거죠. 즉 오토바이 미행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미행하는 것을 골목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잡아서 예. 자료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정윤회 씨가 시켰다 이런 시켰다. 자술서. 예. 상당히 아주 세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자료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지만 회장은 무엇인가 미행을 한 것은 적어도 최소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업무 중에 하나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예를 들면 친인척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자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거기서 주체가 돼서 미행을 하는 것을 박지만 회장은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감지를 했을 가능성도 일부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암행 감찰 뭐 그런 식이 그런 되겠죠? 차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정윤회 씨로부터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로 그와 같은 약간의 여지는 좀 남아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자술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 자체가 상당히 뭐 떨어지는 이런 상태로 지금 변하고 지금 있다. 봐서는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없는 자술서를 마치 확보한 것처럼 해갖고 시인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압박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하자면 박관천 경정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박관천 경정의 소설 잘못된 보고에
조홍천 전 비서관도 휘둘리고 그 보고를 받은 박지만 씨도 또 놀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지금 검찰 수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만한 증거나 사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지만 씨를 소환되기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주장과 주장 간의 대립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역학구도상 정윤회 씨가 약간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황인 것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박지만 씨가 지금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주장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개입의 증거를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게 뭐 이게 지금 뭐 어떤 재판인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아닙니다만, 예. 분명히 그것이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근거를 내놓을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윤회 씨가 약간 유리한 정국을 갖다가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거 내지는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 이야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미행서를 비롯한 지금 조사됐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가 없이 주장만 했다라고 하면은 검찰로서도 지금 박지만 씨를 위한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자체도 뭐 지금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의 대결, 3인방과 조홍천 전 비서관의 갈등, 권력 암투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나아가기도 힘들고 나아가라고 뭐 어떤 여론의 압박 비슷한 것도 나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인 뭐 다른 시나리오인데요. 네. 뭐 이것은 뭐 사실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상상력으로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는 그 박지만 그 회장이 어쨌든 그 대통령 그 누나의 근본 뜻을 이제 잘 따르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국정에 대한 관여라든가 또는 이 사실 자체가 계속 뭐 확대 재생산 증폭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항을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사실과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뭐 간직을 하고 있을 그와 같은 어떤 가설적 상황도 뭐 가능하지 않는가 한번 뭐 상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시작점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악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일단 뭐 두 사람 간의 네. 직접적인 악연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 박지만 뭐 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혈육이고요. 그다음 이제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상당히 이제 신뢰 관계를 쌓고 정치적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최태민 씨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최태민 1990년 목사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유영재단 그 운영을 놓고 이제 갈등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박지만 회장은 둘째 누나 박근영 씨와 사실은 이제 결합해서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앞에 탄원서를 보낸 것이지 않을까. 지금 누나가 뭐 최태민 씨에 의해서 상당히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같은 라인이라고 봤을 때 최태민 씨와 정윤회 씨가 이렇게 대립구도가 그때부터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그저 1998년에 입문하면서 정책 비서실장 역할을 해 왔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탐탁지 않게 뭐 봐왔다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2004년에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떠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로부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실세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못내 사실은 탐탁지 않았던 이제 보도들이 계속 있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정치적으로 직접적 맞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란은 커왔고 이 정권 들어와서도 실제 어떤 인사 박지만 회장 쪽의 인사들이 뭐 정윤회 씨 쪽에 어떤 뭐 움직임에 의해서 낙마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상당히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했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설 정보지, 찌라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번 사건을 규정을 했는데 어제 자신의 동생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고 뭐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전에 보면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건 유출에 대한 문건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사실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고요. 또 여론에서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자기의 친동생이 지금 검찰의 참고인이긴 하지만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으로서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다시 또 검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만에 이런 식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고 아마 보좌진들도 어제는 이제 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박지만 이제 대통령 동생인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봐서는 뭐 참고인 뭐 신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의무적으로 나갈 이유는 이제 없었던 것이죠. 의무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참고인 조사를 정말 받고 싶다고 한다면 뭐 서면 조사도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상당히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자체가 명분상으로 그 박지만 회장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같은 그 모양새적인 뭐 상황이 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최경위가 또 자살을 한 그 같은 이제 국면에서 이 사건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뭐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생의 협조가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가게 근데 되는데요. 궁금한데요. 네. 그 정혜윤 씨가 출석을 하면서 정윤혜 씨가 출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장난을 누군가 하고 있고 누가 춤추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그 불장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주역으로 박지만 씨를 지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어제 출석을 하면서 화답 비슷하게 반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차분하고 사실 말을 엄청 아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어저께 참고인이긴 했지만 직접 검찰에 출두했던 주된 이유가 정윤혜 씨의 그런 식의 어떤 검찰 출두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냥 문서로 대신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모습 자체가 비대칭이 됩니다. 정윤혜 씨 지금 많은 세간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정윤혜 씨와 박지만 씨 어떤 대립각인데 정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게 검찰 앞에 서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자기도 가가지고 이제 검찰에 증언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제는 적어도 각을 맞추는데 뭐 나은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검찰과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유리함은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윤혜 씨와의 앙금이 남아있거나 어떤 뭐 갈등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자기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출두한 것에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사실 뭐 지금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자술서가 있지 않았다 이런 것만 보여준 뭐 셈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국정 개입에 있어서 영향력 전혀 없었다라든가 뭐 또 예를 들면 뭐 친인회와 뭐 전혀 무관하다라든가 이게 어쨌든 이것도 구술로만 이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출두 전과 출두 후를 비교해서 과연 그 어떤 소득이 있었겠느냐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게 전체 그림에서 그 박지만 회장은 그 어떤 대통령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같은 의도가 더 많이 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압박이나 어떤 견제들이 있다라고 사실상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문건이 터졌을 때 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분명히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돌아가는 형상이 아 내가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오인을 했나?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이 없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까지 검찰에 출석하게 해서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준간 대통령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박지만 회장의 입장은 사실 뭐 우리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입장도 상당히 지금 힘을 잃으면서 상당히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박지만 회장도 시사저널 보도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던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출석할 때의 모습, 자술서가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건 단순히 좀 낮은 자세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기운을 잃는 힘을 잃은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봤을 때 본인도 뭐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홍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청 경정으로부터 자기가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좀 많이 기운이 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더 이상 대통령 가족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안 봤으면 하는 게 국민의 어떤 일치된 의견일 텐데 사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이 검찰 출석한 것과 박지원 회장이 출석한 거는 물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혐의점이 없는 참건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 뭐 소통령으로 악명을 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들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홍업 씨, 둘째는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이 됐고 셋째도 구속이 됐고 첫째만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도 세종증권 인수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덕 전 의원도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런 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박지만 회장은 앞서 소개해드린 친인척들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냥 참고로 역대 대통령 친인척이 어떤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이 계속 흘러가면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시간별로 한번 볼까요? 4월 셋째 주에 긍정은 64.7%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바로 64.7% 지난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세월호가 터졌고 인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43.4%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죠. 그러다가 여당이 재보궐을 승리하고 교황이 방한하고 특별한 정치 이슈가 없었던 8월에 52.3%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선 실세 의혹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39.7%의 국정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 27.2%였는데 4월에 세월호 그리고 문창국 총리 파문이 일어나면서 올라갔다가 52.1%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지지율 뭐 이런 얘기 하도 뭐 변동이 없어갖고 경고에서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드디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40% 밑으로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0% 중반대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40% 선에서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한 2주에 걸쳐서 지금 하락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첫째 주 같은 경우는 뭐 야권 승용층이라든가 또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 1차적으로 영향을 빠르게 받았는데 이것이 청와대가 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또는 60세 이상의 어떤 고령층 또 영남 거주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50대 이상,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이번 사건을 일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굉장히 지속적인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 결정되지 않을까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아니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 그것이 그 과정에 있어서나 어떤 그 한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설득할 정도의 결과물이 내놨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물을 내놨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뭔가 미심쩍다,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간다면은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직전 잠시만요. 제가 문말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 64%가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좀요 직전 그 리포트에 나왔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층 네. 신뢰를 주는 층이 있었던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좀 달리 뭐 본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나는 가족이 많지가 않다라고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권력에 붙는 그 불나방 같은 이런 그 층이 사실 적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셨고요. 더군다나 어떤 소신, 그다음에 단호함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거의 그 권력의 암투처럼 비춰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른바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더 깨질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대 선거에 의하면 뭐 싫든 좋든 무조건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한 36% 정도로 네. 평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뭐 40%가 깨졌다고 한다면 그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그 결단에 찬 새로운 쇄신, 예. 즉 세수는 세포대에 담는다.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뭔가 전국을 바꾸기 하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짧게 여론 분석 전문가시니까 자 집권 2년 차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3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앞선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뭐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고정 지층이 워낙 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김적 특성을 갖는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크게 정치적 타격이 있을 국정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40% 내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네. 또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수준을 가지고는 어떤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0% 중반대에 회복하는 게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국정 쇄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가지고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지지율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극단의 아니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예.